최첨단 암 치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뭐 대단한 기계, 정밀한 기술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요, 그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빔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이게 정말 정확하게 암세포만 딱 공격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환자의 안전과 정말 직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현대 방사선 치료 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현대 방사선 기술이 대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까지 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방사선으로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IMIT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Vmate 용적 변조 회전 방사선 치료 같은 최신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방사선 빔의 세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의 복잡한 3차원 모양의 방사선을 그냥 딱 맞게 조각해내는 거죠. 정상 조직은 최대한 피하면서 암세포에만 정확한 양의 방사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정밀도죠. 그런데요, 기술이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해질수록 매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환자별 품질 보증, 줄여서 PSQA라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 환자에게 방사선을 쏘기 전에 우리가 세운 이 치료 계획이 정말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안전망인 셈이죠. 이 PSQA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치료 전 QA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이랑 비슷한 물질로 만든 모형, 이걸 팬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방사선을 쏘아서 기계가 계획대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과설량 측정입니다. 이건 실제 치료 중에 환자의 몸을 통과해서 나온 방사선을 측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죠. 각각의 목적이 아주 뚜렷하죠? 자,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래 치료 기계에 이미 들어있던 한 장비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정말 우연한 발견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에피드, 전자조사야 영상장치입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최신 방사선 치료 기계에는 이게 그냥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이 장비의 임무는 훨씬 더 단순한 거였습니다. 원래 EPID의 역할은요, 치료 전에 환자 자세가 똑바로 됐나, 이거 확인하려고 찍는 그냥 디지털 엑스레이 카메라 같은 거였어요.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아주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이걸 보고 유레카를 외친 겁니다. 이 선명한 이미지 안에 방사선 양이 얼마나 전달됐는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가장 좋았던 건 뭐겠어요? 이미 모든 기계에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번거롭게 다른 장비를 쓸 필요 없이 품질 보증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 EPID는 대체 어떻게 방사선을 보는 걸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X선이 EPID 내부에 있는 특별한 층을 때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층이 X선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바꿔줘요. 세 번째, 이 빛을 카메라 센서 같은 게 포착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 이미지의 각 픽셀 밝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한 방사선의 세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원래 용도가 아니었던 장비를 이렇게 정밀한 측정 도구로 쓰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FPDA가 특정 에너지의 X선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특정 값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지대 같은 데서 방사선이 반사돼서 엉뚱한 신호가 섞여 들어오기도 했고요.
근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걸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계산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왼쪽의 순방향 방법은 좀 더 간단해요. 컴퓨터가 예측한 이미지랑 EPID가 실제로 찍은 이미지가 똑같이 생겼나?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의 역투사 방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EPID가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거꾸로 계상해서 그렇다면 실제 환자 몸 안에는 방사선이 어떻게 분포됐을까? 이걸 3D로 재구성해내는 거죠. 훨씬 복잡하지만 임상적으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식적인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미국 의학물리학회 AAPM의 태스크그룹 307입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친 거죠. 이들의 임무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의학 물리학자들이 EPID를 이용한 퀄리티 보증을 임상에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자. 바로 이거였죠.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든 이 규칙은요, 정말 모든 걸 다루고 있습니다. EPDT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설치하고 교정해야 하는지, 정기적인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을 위한 허용 오차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담았어요. 드디어 모두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이 표준화된 게 환자의 안전과 암 치료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결과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납니다. 이 시스템이 뭘 잡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히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 계획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까지 잡아내고요. 심지어는 치료 중에 환자의 체중이 줄거나 종양이 작아지는 것처럼 환자 몸에 생기는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료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정말 강력한 안전망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안전망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 숫자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18%. 1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 임상 연구를 보니까 이 자동화된 EPD 안전 점검 시스템이 전체 치료 세션 중에서 무려 18%에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료 5번 중 1번꼴로 이 안전망이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죠 하고 중요한 신호를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이제 기술은 이토록 정밀해졌고 안전점검은 이렇게나 꼼꼼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 안전을 위한 다음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표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한들 그걸 올바르고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이 없다면 그 가치를 100% 발휘할 수 없거든요. 결국 최고의 기술은 그것을 이끄는 최고의 규칙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